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부터 우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대면 조사 당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는데요. 첫 조사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사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에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예외 규정이 김 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사복을 입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결 수용자 신분에서는 뭐 조사나 재판을 갈 때 사복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복을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윤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인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이전에 보였던 만큼 예. 아마 김 여사도 똑같은 취지에서 아마 조사에 나갈 때도 물론 이제 비공개로 계속해서 이동을 할 테지만 그 수의를 입은 모습 자체를 좀 보이기를 싫어했었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호 장비를 착용을 했다라는 부분도 어쨌든 뭐 교도소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뭔가 이제 특혜를 줬다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출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점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특검 조사에 구속이 된 후에도 응했다라는 겁니다. 뭐 김건희 씨 측은 구속 직후부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음식을 넘기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택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사실 출석을 한다는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앞으로의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게 결국은 이제 재판부가 이제 보게 되고 기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을 선고를 할 때에 뭐 이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 여사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응하는지 그 다음에 재판에서 성실하게 응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이제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는 혹시나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예. 그럼 앞으로의 뭐 보석 절차,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지 그런 모양새들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이 어쨌든 구속이 됐고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사에 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특검팀으로선 김 씨를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지금 20일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1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이거가 다 좀 조사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고 지금 오늘 첫 조사에서는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부터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먼저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 혐의로 이제 영장이 청구됐다가 발부가 된 거라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을 회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당연히 이제 구속된 기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묻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됐던 영장 청구 범죄 사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가 더뎌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1차 우리가 이제 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예. 짧았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 특검에서도 이 김 여사가 부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영장이 지금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한 수순에서 일단은 구속을 시키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내용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 영장 청구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혐의가 있고 증거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반대되는 증거이고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이제 김 여사의 반대 진술까지 이제 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소가 되고 나서 또 추가로 또 이제 특검법 기간 내에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증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간 동안에 이제 확보되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건희 씨는 구속 전 진행된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구속 후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에서는 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 심경의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 일반인들 많이 일으키고 부인을 했다가도 자백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근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걸이에 진품이 있다라는 부분도 자수서와 함께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면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그 갑자기 이 노선을 선회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조사 관계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제시가 된다면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해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증거가 제시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바꾸는 그런 모양새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요 상어 가족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작곡가가 본인이 이제 2011년도에 동요를 냈는데 그게 이제 베이비 샤크라는 동요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북미권에 있는 구전 동요를 본인이 이제 어쨌든 동요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베이비 샤크라는 동요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상어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노래를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작곡가가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작곡한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 그러니까 베이비 샤크 자체가 구전 동요로부터 2차 저작물이다. 그 2차 저작물을 우리나라 상어 가족이 침해를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1심 법원에서도 이거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2차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베이비 샤크 자체가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그런 이제 내용물로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 만약 그게 저작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어 가족이 그 창의성을 침해했다라고 또 보기도 어렵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